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현재 사고카드로 등록되어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고급 한정식당 로비 직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아끼는 후배라며 회사에 들인 민영의 배를 쓰다듬으며 귀한 손주를 품었으니 너는 당장 짐 싸서 나가라며 기세등등하게 호통을 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황한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법인카드와 서윤 명의로 연결된 가족카드, 그리고 자신의 개인 카드들까지 허둥지둥 꺼냈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그 대단한 호사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 아이가 홀로 방 안에서 흘렸을 눈물과 공포를 생각하면 입간 망신은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 전문점 가온제. 1인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코스 요리만 제공되는 이곳은 정재계 인사들이 주로 찾는 프라이빗한 장소로 유명했어요. 서윤은 굽이 없는 단정한 구두를 신고 복도 끝에 위치한 가장 크고 화려한 매화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꺼운 방음 문 너머로도 다 새어나올 만큼 크고 경박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꽉 채우고 있었어요. 문고리를 쥔 서윤의 손등에 희미하게 핏대가 섰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방을 치우다 우연히 발견한 중학생 딸 수아의 찢어진 일기장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아빠가 그 여자랑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나보고 쓸모없는 계집애니까 곧 쫓겨날 거라고 했다.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편해질까? 비뚤어진 글씨 위로 번져있던 아이의 눈물 자국을 떠올리자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 그리고 그 지옥을 만든 자들이 지금 이 문 너머에서 남의 돈으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서윤은 감정을 철저하게 억누른 채 서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육중한 룸의 문을 망설임 없이 열어젖혔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드디어 집안의 대를 잇는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 핏줄, 우리 장손 얼굴을 보게 되다니. 문을 열자마자 귓가를 때린 것은 시어머니의 상기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최고급 한우구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자 민영의 배를 쓰다듬으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어요. 민영은 태훈이 예전부터 아끼는 후배라며 회사에 들인 기획팀 대리였고 서윤이 형식상 면접을 거쳐 채용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명목상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남편 태훈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서윤이 그 자리에 나타나자 룸 안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가 어떻게 알고 여길 온 거야. 태훈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흔들리며 비싼 술이 테이블 위로 엉망으로 쏟아졌습니다.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태훈과 달리 상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서윤을 쏘아보았어요. 잘 왔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 부르려고 했다. 너도 이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 미련 없이 상황 파악이 될 거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귀한 태훈이가 드디어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을 가졌다. 민영이가 우리 집안의 대통을 이을 손주를 품었으니 넌 이제 그만 짐 싸서 조용히 나가라. 딸 자식 하나 낳아놓고 평생 유세 떨더니 이제 꼬락서니가 아주 볼만하게 됐구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폭언은 거침이 없었어요. 민영은 놀란 척 시어머니의 등 뒤로 몸을 숨기면서도
서윤을 향해 노골적인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라도 된 양턱을 빳빳하게 치켜들고 있었어요. 태훈 역시 어머니의 기세에 용기를 얻었는지 헛기침을 하며 옷깃을 거만하게 여몄습니다.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어. 나도 어엿한 대표로서 밖에서 체면이 있는데 언제까지 돼도 못 잊는 당신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태우는 아주 뻔뻔한 얼굴로 이혼을 종용했어요. 얌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내 재산 탐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빈몸으로 나가. 서윤은 분노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천박한 민낯을 구경이라도 하듯 차갑고 무감각한 눈동자로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대로 응시했어요. 그들의 착각은 이미 도를 넘어 통제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자신의 핸드백을 열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통화 버튼에 손을 올려두고 대기 중이던 익숙한 번호를 꾹 눌렀습니다. 룸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최 이사님, 서 부대표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서윤의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가 룸 안을 울렸습니다. 태훈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불안하게 요동쳤어요. 최 이사는 서윤의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회사의 재물을 총괄해 온 서윤의 가장 확실하고 충직한 수족이었습니다. 네. 지금 즉시 지시사항 이행하십시오. 김태훈 대표의 공금 횡령 정황 및 배임 증거가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대로 지금 이 시간부로 김 대표 명의로 발급된 모든 법인 카드와 업무 추진비 계좌 즉각 동결하십시오. 서윤 명의로 연결된 가족 카드와 개인 지원 계좌도 동시에 차단하십시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이사한테 내가 감히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태훈이 소리를 빽 지르며 서윤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전화를 끊고 벌레를 보듯 태훈을 굽어 살펴보았어요. 김태훈 대표님, 회사 공금으로 상간녀 VIP 병실 결제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최고급 한정식 드시는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서윤은 입꼬리를 차갑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제 돈으로 대표 놀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내가 뭔데 내 카드를 정지해. 내가 이 회사 대표야. 내가 오너라고. 태훈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발악했어요. 착각도 병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결제는 알아서들 하시고요.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한마디를 남긴 채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 소리와 민영의 앙칼진 목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지만 서윤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녀가 떠나자 룸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 기집애가 끝까지 뻣뻣하게 굴어. 태훈아, 당장 쫓아가서 뺨을 올려붙이든 머리채를 잡든 어떻게 좀 해봐.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태훈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결국 이판사판으로 입맛이 뚝 떨어진 세 사람은 서윤을 쫓아가 결판을 내겠다며 서둘러 짐을 챙겨 룸 밖으로 나섰습니다. 10여 분 뒤 1층 로비 카운터 앞. 도망친 서윤을 찾지 못한 태훈 일행 앞에는 코스 요리 비용과 최고급 샴페인 비용을 합쳐 무려 300만 원이 넘는 계산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태훈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거드름을 피우며 검은색 법인 카드를 매니저에게 내밀었어요. 평소처럼 결제가 승인되고 영수증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민영의 허리를 거만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이쑤시개를 물고 만만한 표정으로 카운터에 팔을 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니저가 단말기에 카드를 긁은 직후 B-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찰나에 굳어졌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현재 사고 카드로 등록되어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뭐? 그럴 리가 없어. 한도가 초과될 리가 없다고.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시 긁어봐요. 태훈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시도했지만 단말기에 뜨는 붉은 글씨는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한 한도 초과나 연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재무팀에서 명백한 사유로 강제 정지시킨 말 그대로 사고 카드였어요. 당황한 태우는 지갑을 뒤져 서윤 명의로 연결된 가족카드와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까지 몽땅 꺼내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서윤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는 이미 사용 정지 상태였고 태훈의 개인 체크카드는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마저 밀린 카드값과 한도 문제로 승인되지 않았어요. 태훈의 개인 통장과 카드 결제 대금은 전적으로 서윤이 관리하고 매달 채워주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이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자 대외적으로 대표직함을 달고 떵떵거리던 태훈은 단돈 300만 원조차 스스로 결제할 능력이 없는 빈껍데기였어요. 어머, 저 사람들 옷 입은 건 멀쩡한데 밥값도 못 내면서 저런 비싼 방을 잡은 거야? 카드마다 다 막혔대. 세상에 웬 망신이야. 로비에서 순서를 대기하고 있던 다른 부유한 손님들이 힐끗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매니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어요. 손님, 일행분들께서 코스 요리를 이미 개봉하고 샴페인까지 따셨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매니저가 무전기를 들며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제가 안 되시면 신원 확인과 경찰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을 빨리 마련해 주십시오. 태우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주인 행세를 하며 기고만장하던 시어머니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 내 아들이 어엿한 회사 대표인데 돈 300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가 억지를 부려보았지만 사람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만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민영은 창피함에 태훈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핸드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세 사람은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엄청난 공개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부와 권력이 사실은 누구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것인지, 그들의 목숨줄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겪을 지옥은 이제 겨우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시간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윤이 이 회사를 처음 설립하던 5년 전 작은 오피스텔에서 단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지금의 번듯한 사옥을 올리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친정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자본금을 대고 밤낮 없이 뛰어다닌 것은 오직 서윤이었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어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거래처를 뚫고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작성한 피땀 어린 결과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태우는 아내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끝없는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만년과장으로 진급해서 누락되던 태우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자격지심을 쏟아냈어요. 남자가 밖에서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잘 나가면 뭐하냐? 내 동기들은 다 부장 달고 임원 다는데
나만 만년 과장이야. 바지 사장이라도 좋으니 내 명함에 대표 직함 하나만 파줘. 태훈이 서윤을 붙잡고 어린애처럼 울며 매달리던 날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수아에게 번듯한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서윤은 스스로 부대표 자리로 물러나고 태훈을 대표 자리에 앉혔어요. 대표 명함은 태훈에게 있었지만 법인 계좌와 카드 한도, 최종 재무 승인권은 모두 서윤과 최 이사의 결제 라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 여겼던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딸 수아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가장 뼈아픈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대표 직함을 달아주자 태훈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실무와 결제는 모두 서윤에게 떠넘긴 채 법인 카드를 들고 고급 룸살롱과 골프장을 전전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기고만장한 태도 역시 하늘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이 친정돈으로 회사를 세웠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모든 것이 자기 아들의 탁월한 경영 능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서초동 고급 빌라 역시 서윤이 친정 돈으로 마련해 준 집이었습니다. 여자는 그저 집안 살림이나 잘하고 든든한 아들 하나 낳아주는 게 최고인 법이다. 넌 수아 하나 낳고 배가 찼다며 유세 떨더니 내 귀한 아들 돈이나 축내는 식충이가 따로 없구나.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서윤을 깎아내리며 교묘한 언어 폭력을 일삼았어요. 우리 태훈이가 밖에서 수십 명 직원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넌 집구석에서 해주는 밥이나 축내고 앉았어? 남편 하늘 같은 줄 알아야지. 서윤이 주말까지 반납하고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날에도 시어머니의 멸시와 차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럴 때마다 방에서 잠든 딸 수아의 얼굴을 보며 아이에게만큼은 부모가 함께 있는 평범한 울타리를 지켜주겠다는 일념으로 입술을 꽉 깨물며 묵묵히 참아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훈이 회사에 예전부터 아끼는 후배라며 젊고 애교 많은 민영을 강하게 추천했고 서윤은 형식상 면접을 거쳐 그녀를 기획팀 대리로 채용했습니다. 민영은 입사 첫날부터 태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내에서 실세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이 기획안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수정을 지시했을 때였습니다. 강 대리, 이 기획안 예산 항목이 실무 단가와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정확한 단가표에 맞춰서 다시 수정해 오세요. 서윤이 서류를 책상 위로 내밀며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하지만 민영은 서류를 받아들지도 않은 채 꼿꼿하게 서서 얄미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대표님, 이 기획안은 이미 김태훈 대표님께서 직접 보시고 아주 좋다고 이대로 진행하라고 결재하신 건데요. 민영은 철저하게 대표님이라는 직급을 방패 삼아 서윤을 무시했어요. 사내에서 함부로 오빠라느니 하는 호칭은 쓰지 않았지만 부대표의 지시를 대표의 이름으로 짓밟는 행동은 명백하고 교묘한 하극상이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은 실무 총괄인 부대표를 거쳐 최종 결제가 나는 구조입니다. 대표님 구두 지시가 있었다 해도 재무 책임자인 제 승인 없이는 단 1원도 집행 불가해요. 당장 수정하세요. 서윤이 차갑게 선을 그었지만 민영은 콧방귀를 뀌며 성의 없이 대답하고는 사무실을 휙 빠져나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태훈과 민영이 주말마다 함께 법인 차량을 타고 나간다는 수상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꼬리가 밟힌 것은 분기별 재무 결산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최 이사와 함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던 중 도저히 업무용으로 볼 수 없는 이상한 결제 기록들을 연달아 발견했어요.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 VIP 병실 예약금 명목으로 선결제된 1,500만 원, 그리고 백화점 명품관에서 700만 원짜리 가방을 산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곧장 대표실로 찾아가 태훈의 책상 위로 영수증을 던졌어요. 이거 뭡니까? 산부인과 VIP 병실 결제라뇨. 회사 공금으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윤의 서늘한 추궁에 태훈은 잠시 눈동자를 굴리며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 그거 중요한 거래처 사모님들 접대용으로 끊어준 거야. 대표가 영업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지. 당신은 쪼잔하게 영수증 하나하나 뒤져서 사람 피곤하게 할래? 거래처 사모님 산부인과 병실을 우리 회사 법인 카드로 수천만 원씩 긁어준다고요? 내가 핫바지 바보인 줄 알아요? 서윤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노려보자 태우는 핏대를 세우며 명패가 놓인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이 회사 대표야. 대표가 내 마음대로 돈도 못 써?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까지 내 길을 죽이고 의심하니까 내가 밖으로 겉도는 거 아니야. 태우는 자신의 불륜과 공금 횡령을 오히려 서윤의 탓으로 돌리며 뻔뻔함의 극치를 달렸어요. 서윤은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남편의 비열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한 서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거실 소파에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낯선 서류 봉투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앉아라. 피곤하게 긴 말 안 하겠다. 여기 얌전히 도장 찍어. 시어머니가 탁자 위로 거칠게 밀어낸 것은 다름 아닌 이혼 신고서였습니다. 서윤이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내려다보자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입에 담기도 힘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우리 회사 민영이가 드디어 우리 태훈이 핏줄을 가졌다. 병원 가서 초음파까지 확인해 보니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까지 들었다더라.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 당장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아 하나 낳고 대가 끊길까봐 내가 평생을 벙어리 냉가슴 앓듯 노심초사했는데 하늘이 도우셔서 드디어 우리 집안에 장손이 태어나게 생겼다. 그러니 넌 이제 그만 짐 챙겨서 빈손으로 조용히 나가거라. 어머니, 태훈 씨가 밖에서 혼외자를 만든 건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이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서윤이 애써 이성을 붙잡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악을 썼습니다. 유책 사유?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다 보면 곁눈질 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멀쩡한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내 아들이 밖에서 씨를 맺어온 거 아니냐? 내 아들 핏줄이 우선이니 이 집도 회사도 다 놔두고 너만 당장 몸만 나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상간녀의 임신을 완장처럼 차고 본처를 내쫓으려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서윤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인내했던 지난 세월과 최소한의 도리마저 철저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의 면전에 이혼 서류를 찢어 던지고 당장 경찰을 불러 횡령으로 고발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쥐고 있는 재무 증거와 실권이라면 저들을 내일 아침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뇌리에 방에서 곤히 자고 있을 15살 딸 수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중학생 딸에게 아빠의 더러운 불륜과 할머니의 폭언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완벽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수아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타이밍을 찾아야만 했어요. 섣불리 터뜨렸다가 태훈이 증거를 지우거나 수아를 이용해 양육권 싸움을 걸어올 가능성까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태훈의 횡령과 배임 증거도 법적으로 빠져나갈 틈 없이 완성해야 했어요. 그때까지만 모든 법적 준비가 끝날 때까지만 철저하게 굴복한 척 연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도 수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서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목구멍 깊숙이 삼키며 애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이 결국 자신의 기세에 눌려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렸다고 착각하며 콧방귀를 꼈어요. 그래. 어차피 넌 내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빈 껍데기니까 어디 머리 잘 굴려봐라.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서윤은 오직 딸 수아를 다치지 않게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끔찍한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며 반격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온실 속 화초처럼 지키고자 했던 딸 수아가 사실은 이미 이 지옥의 한가운데서 홀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때의 서윤은 미처 알지 못했어요. 서윤은 오직 딸 수아에게 온전한 울타리를 지켜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모든 멸시를 묵묵히 견뎌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중학생 딸 수아의 앳된 얼굴에서 맑은 웃음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아이는 학원에서 돌아오면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식탁에 마주 앉아도 밥알을 세듯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어요. 서윤은 그저 사춘기 특유의 우울감이나 학업 스트레스인 줄로만 짐작했습니다. 수아는 엄마가 더 힘들까봐 늘 괜찮다고 말했고 서윤은 그 말에 매달리듯 믿고 싶었어요. 어른들의 끔찍한 갈등을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이 완벽하게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다고 맹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수아가 학원에 간 사이 서윤은 모처럼 아이의 방을 환기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안 보는 책들 사이를 정리하던 중 서윤의 손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잡혔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자물쇠가 채워진 수아의 비밀 일기장이었어요. 하지만 자물쇠는 누군가 억지로 잡아 뜯은 것처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고 몇몇 페이지는 거칠게 찢겨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 표지를 펼쳤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물 자국으로 번진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서윤의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오늘 학원 가는 길에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아빠를 봤다. 아빠가 처음 보는 젊은 언니랑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빠가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얼굴로 웃으며 그 언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엄마가 알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뒷골목으로 숨었다. 아이는 이미 남편의 외도를 밖에서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 충격적이고 참혹한 진실이 드러났어요. 할머니가 엄마 없을 때 나를 조용히 방으로 불렀다. 새엄마가 곧 내 남동생을 낳을 거니까 나 같은 쓸모없는 계집애는 곧 쫓겨날 줄 알라고 했다. 서윤은 숨을 헐떡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할머니가 내 일기장을 빼앗아서 찢어버렸다. 넌 아들도 아니라서 이 집대를 이을 수 없는 계집애라고 했다. 꼴 보기 싫으니까 짐 싸서 엄마랑 같이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서윤은 찢어진 페이지 사이사이로 묻어나는 아이의 끔찍한 공포를 활자로 마주하며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서윤이 회사 일로 집을 비운 사이 틈틈이 찾아와 친손녀인 수아를 따로 불러 씻을 수 없는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멸시는 참을 수 있었지만 아무 죄도 없는 아이의 영혼을 짓밟는 짓만큼은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었어요. 잔뜩 구겨진 일기장 마지막 줄. 그곳에는 서윤의 억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억지로 참으면서 힘든 게 싫다. 내가 아들이 아니라서 미안해. 내가 차라리 없어지면 엄마가 편해질까? 아. 서윤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아이가 홀로 겪었을 그 지옥 같은 시간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가정을 지키겠다며 미련하게 참아왔던 그 빌어먹을 인내가 오히려 아이를 포식자들의 굴곡진 지옥 한가운데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죄책감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얼마 뒤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학원을 마친 수아가 핏기 없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다짜고짜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수아를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았어요.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 알면서도 혼자 두게 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의 갑작스러운 오열에 놀라 굳어있던 수아도 이내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안 쫓겨나는 거지? 아빠가 나 버리고 다른 애기한테 가는 거 아니지? 겁에 질린 아이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서윤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놓았어요. 서윤은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내면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인내와 슬픔이 차갑게 증발했어요. 그 자리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해자들을 향한 무자비하고 서늘한 분노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수아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 엄마가 하나도 빠짐없이 죗값 치르게 할 거야. 서윤의 눈빛은 이전에 참고 인내하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결심한 완전한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즉시 빈 캐리어를 꺼내 수아의 짐을 챙겼어요. 자신의 중요 서류와 수아의 책, 그리고 증거가 될 일기장을 챙겨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임시 거처로 그날 밤 즉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태우는 그날도 민영과 함께 밖으로 나돌며 희희낙낙하느라 아내와 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아의 안전이 법적 준비보다 먼저였고 서윤은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부대표실로 흔들림 없이 출근하여 모든 방문객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팀 최 이사를 비밀리에 호출했어요. 최 이사는 굳은 표정으로 두꺼운 파일철을 들고 서윤의 집무실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부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김태훈 대표와 기획팀 강민영 대리의 최근 1년간 모든 법인 자금 및 사적 유용 내역을 바닥까지 추적했습니다. 최 이사는 철저하게 공적인 호칭만을 사용하며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예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단순한 법인 카드 개인 유용 수준이 아닙니다. 최 이사가 형광펜으로 짚어낸 항목들을 확인하던 서윤의 눈매가 매섭게 가라앉았습니다. 산부인과 VIP 병실 예약금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회사 운영 자금 계좌에서 정체불명의 큰 금액이 주기적으로 빠져나가 강민영의 이름으로 된 최고급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흘러들어간 명백한 횡령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남편 태훈이 시어머니에게 매달 자문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허위 용역비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던 정황까지 낱낱이 밝혀졌어요. 이 모든 내역 당장 형사고발건으로 묶어서 법무팀에 넘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하십시오. 서윤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기계적인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영 명의로 된 아파트 보증금, 회사 자금 유입 증거가 확실하니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즉각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부대표님. 모든 서류는 모레 긴급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갖춰두겠습니다. 최 이사는 고개를 숙이며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증거 수집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회사 돈을 갉아먹으며 오만하게 쌓아 올린 모래성은 이제 서윤의 손짓 한 번이면 완전히 무너질 준비가 끝났어요. 그때 최 이사가 묵묵히 서류를 챙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대표가 오늘 저녁 법인 카드로 청담동 고급 한정식당 가운데에 가장 비싼 룸을 예약했습니다. 가운데요? 네. 김 대표 어머니와 강민영 대리가 동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목은 임원 회식으로 결제를 올렸더군요. 상간녀의 임신 축하 파티를 본처가 세운 회사 공금으로 연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천박한 방식으로 선을 넘은 그들에게 서윤은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어요. 최 이사님, 제 전화 대기하고 계세요. 제가 전화로 지시하는 즉시 김 대표의 모든 법인 카드와 업무 추진비 계좌 동결합니다. 네, 부대표님. 시스템 열어놓고 결제 차단 대기하겠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한 구두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분노를 안고 그들이 축배를 터뜨리고 있을 식당을 향해 엑셀을 밟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딸 수아가 흘린 피눈물에 대한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완벽한 망신 사건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임시 거처의 낯선 침대에서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옆자리에는 딸 수아가 오랜만에 옅은 미소를 띤 채 평온하게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혼자 견뎌야 했던 불안과 공포를 생각하면 서윤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칼을 쓸어넘기는 서윤의 눈빛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전투에 나서는 장수처럼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회사로 출근했어요. 회사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부대표실로 들어서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최 이사와 법무팀 수석 변호사가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부대표님, 어제 지시하신 법적 조치 서류들 모두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최 이사가 두꺼운 파일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보고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서류의 첫 페이지부터 매섭게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김태훈 대표가 유용한 공급 내역과 법인 차량 사적 사용 기록 빠짐없이 정리하셨습니까? 서윤이 묻자 법무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순히 식대나 골프장 비용을 넘어서 회사 자금을 고의로 빼돌린 명백한 배임 증거들입니다.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회사 운영 자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전세 보증금 흐름과 허위 자문료 지급 내역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 액수와 고의성은 김 대표와 기획팀 강민영 대리 모두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오늘 당장 형사고발건으로 묶어서 접수하십시오. 서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곧이어 서윤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강민영 명의의 최고급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기획팀 강 대리가 계약한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 5억 원. 회사의 운영 자금 계좌에서 흘러나간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입증했으니 이 시간부로 해당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즉각적인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세요. 지시를 마친 서윤은 자신의 개인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서초동 고급 빌라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현재 시어머니가 혼자 넓게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 집은 서윤이 친정돈으로 매입하고 세금까지 전부 내고 있는 등기상 명의도 세금 납부도 모두 서윤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으로 오늘 오전에 당장 내용 증명 발송하세요. 명의자의 동의 없는 무단 거주자에 대한 퇴거 요구 내용 증명입니다. 서윤은 냉혹한 표정으로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어요. 추가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오늘부로 해당 호수의 관리비 및 공과금 대납을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하십시오. 미납 독촉과 퇴거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조력자들은 서윤의 한치 오차도 없는 자비 없는 서류 폭격 지시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즈음 부대표실 밖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요란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서윤 너 당장 나와. 문 열어. 굳게 닫힌 부대표실 문을 구두발로 쾅 차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태훈이었습니다. 그는 넥타이가 반쯤 풀어 헤쳐진 초췌한 몰골에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어젯밤 식당에서 결제가 막혀 경찰까지 출동할 뻔한 소동을 겪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너 이 미친 여자가 겁도 없이 내 카드를 전부 막아? 내가 뭔데 내 경제권을 쥐고 흔들어. 태훈이 이성을 잃고 서윤의 책상으로 돌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조력자인 최 이사가 재빨리 앞을 가로막으며 태훈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어요. 김 대표님, 지금 이 방에서 소란 피우실 입장이 아니십니다. 최 이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태훈을 노려보았습니다. 김태훈 대표님은 현재 수억 원대의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업무 방해로 1층 보안팀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십시오. 뭐? 고발? 최 이사, 당신 돌았어? 내가 이 회사 주인이자 오너 대표야. 태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높였지만 목소리는 이미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서윤은 서류에서 천천히 눈을 떼고 태훈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서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제 것처럼 누리던 남자의 비루한 밑바닥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러냐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훈을 향해 서늘하게 선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릴 겁니다. 안건은 김태훈 대표의 직무정지 및 해임 절차 개시 안건입니다. 직무정지? 해임 절차? 내가 나를 해임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발 현실 파악 좀 하세요. 내일 이사회에서 뵙겠습니다. 대표님, 서윤이 축객령을 내리자
최 이사가 턱짓으로 문 밖을 가리켰고 태우는 다리가 풀린 채 경비 직원들에 의해 방강제로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한편 같은 시각 서초동 고급 빌라. 넓고 화려한 거실 소파에 누워 팔자가 늘어졌던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우체국 집배원의 방문에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이 아침부터 사람을 귀찮게 해? 우편물을 받아든 시어머니는 봉투에 적힌 법무법인이라는 글자에 미간을 찌푸렸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서윤의 대리인이 보낸 서늘한 경고장, 즉 무단 거주에 따른 퇴거 요구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퇴거?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며느리년이 감히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겠다고? 시어머니가 내용 증명을 쥐고 펄쩍 뛰고 있을 때 거실에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쌀쌀맞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사모님, 오늘부로 해당 호수 명의자분께서 관리비 및 공과금 대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이번 달부터 관리비와 공과금은 거주자분께 직접 청구됩니다. 장기 미납 시 연체료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인터폰이 뚝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혼비백산하여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패닉 상태에 빠진 태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녀가 누리던 모든 풍요가 아들의 능력이 아니라 며느리의 자비였다는 잔인한 진실이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태는 상간녀 민영에게도 똑같이 들이닥쳤어요. 태훈이 선물해준 고급 아파트에서 늦잠을 자던 민영은 자신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 신청이 들어갔다는 법적 통보를 받고 기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란 민영은 손을 덜덜 떨며 태훈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민영은 평소에 애교 섞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자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전세 보증금이 왜 묶여?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훈의 목소리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민영아, 서윤이가 회사 돈 횡령으로 우리 둘 다 형사고발을 했대. 내 카드도 다 막히고 나 내일 대표 권한까지 정지될지 몰라. 어떡하냐? 뭐라고? 대표 권한이 정지돼? 그럼 내 전세금은, 내 명품관 카드값은 어떡할 건데? 민영은 태훈이 회사의 진짜 실세인 줄 알고 접근했던 자신의 얄팍한 계산이 완전히 박살났음을 깨달았어요. 경제적 생명줄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처인 서윤의 손에 쥐어져 있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세 사람은 이제 극심한 공포와 배신감에 휩싸여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추악하고 오만한 모래성은 서윤의 손짓 한 번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이 준비한 진짜 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본사 대회의실. 대주주들과 이사진이 무거운 침묵 속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서윤이 밤새 준비해 배포한 두꺼운 감사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잠시 후 넥타이조차 제대로 매지 못한 초췌한 몰골의 태훈이 이사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 그 누구도 그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상석을 권하지 않았어요. 평소 태훈에게 굽신거리던 임원들조차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차갑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미 모든 횡령 증거를 확인한 주주들의 눈빛에는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했어요. 단상에 오른 서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 위로 태훈과 민영이 빼돌린 횡령 내역, 회사 운영 자금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사적 유용 영수증들이
낱낱이 띄워졌어요. 시어머니에게 지급된 허위 자물쇠 내역까지 화면에 떠오르자 이사진의 얼굴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자료들은 명목상 대표였던 김태훈과 기획팀 강민영 대리가 지난 1년간 공모하여 회사 돈을 배임, 횡령한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서윤은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기계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사실만을 짚어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재무총괄 부대표의 자격으로 김태훈 대표의 대표 권한 정지 및 해임 절차 개시,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형사 고발 진행을 발의합니다. 서윤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사람을 이렇게 매장해. 태훈이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어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민영이와 아이 문제도 법대로 책임지고 정리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덮어주라. 그의 비겁하고 찌질한 변명에 이사회장 안에는 헛기침과 한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태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이사진을 향해 대표 권한 정지와 해임 절차 개시 안건의 가결을 요청했어요.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주주들과 이사진의 만장일치로 태훈의 대표 권한 정지와 해임 절차 개시가 그 자리에서 즉각 가결되었어요.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태훈에게 조력자인 최 이사가 다가갔습니다. 김태훈 대표님, 오늘부로 대표 권한이 정지되셨으니 사원증과 법인 차량키 즉시 반납하십시오. 최 이사는 짐승의 목줄을 채우듯 태훈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가차없이 뜯어내듯 회수했어요. 그리고 태훈의 고급 맞춤형 재킷 주머니에서 최고급 세단의 자동차 키마저 압수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아내의 돈으로 쌓아 올렸던 권력과 부가 신기루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어요. 경비 직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는 태훈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로비로 쫓겨난 태훈의 앞에는 더 끔찍한 지옥이 턱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화장이 잔뜩 번진 민영이 로비 한가운데 서서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전에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통보를 받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회사까지 쳐들어온 것이었어요. 김태훈,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내 전세보증금 어쩔 거야. 전세보증금 가압류 당장 풀어내라고. 민영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태훈의 뺨을 거칠게 올려붙였습니다. 태훈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성을 잃고 민영의 어깨를 밀치며 맞섰어요. 내가 감히 날 쳐? 너도 공범이야. 내가 사달라고 조른 명품 가방이 얼만 줄 알아? 태훈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민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쳤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예전부터 아끼는 후배라며 불러놓고 내가 이 회사 진짜 오너라고 속였잖아. 내 청춘 물어내. 내 돈 내놔. 한때는 불륜의 단꿈에 빠져 본처를 비웃던 두 사람이 이제는 밑바닥까지 추락하여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어요. 이 추악한 막장극은 점심시간을 맞아 로비로 나온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입을 틀어막고 비웃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어 두 사람의 처참한 꼴을 촬영했어요. 두 사람은 말리는 직원들의 팔까지 거칠게 뿌리치며 로비 집기를 넘어뜨렸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회사 로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미리 접수해둔 횡령 고발장과 더불어 로비에서 벌어진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어요. 경찰들은 현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태훈과 민영을 떼어내고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두 분 모두 로비 난동과 업무방해 건으로 경찰서에 동행하셔야 합니다. 횡령 및 배임 고발장도 이미 접수되어 있으니 함께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의 단호한 통보에 태훈과 민영은 그제야 새파랗게 질렸어요. 계속 몸부림치며 경찰의 재질을 뿌리치던 두 사람의 손목에는 결국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사내 직원들의 멸시 어린 시선과 조롱 속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경찰차에 구겨 넣어졌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초동 고급 빌라에서 퇴거 요구 내용 증명과 관리비 독촉에 몰려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싼 시어머니의 몰골은 끔찍했어요. 그녀는 빚더미에 앉아 경찰서에서 밤새 조사를 받고 임시로 풀려난 태훈의 손을 잡고 서윤의 임시 거처 앞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차가운 빗줄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굳게 닫힌 철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인터폰을 통해 서윤이 겉옷을 걸치고 서늘한 얼굴로 문 앞에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흘리며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서윤아,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나서 우리 귀한 며느리를 몰라봤어. 시어머니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가슴을 치고 오열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걷어다오. 집에서 쫓겨나서 당장 찜질방 갈 돈도 없다. 내가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우리 태훈이 간방 가면 안 되지 않니? 과거에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빗물 웅덩이에 엎드린 늙고 비참한 노파만 남아 있었습니다. 태훈 역시 핏기 없는 얼굴로 덜덜 떨며 철창을 꽉 붙잡고 애원했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민영이랑은 끝냈어. 아이 문제도 법대로 책임질게. 나한테는 당신이랑 수아밖에 없어. 태훈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수아 아빠잖아. 수아 이름 봐서라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태훈의 입에서 수아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빗소리 속에서도 서윤의 눈빛에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어요. 서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철문 앞까지 다가가 그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들 입에 감히 내 딸 이름 올리지 마. 서윤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가슴에 비수를 꽂듯 잔인하고 냉혹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뼈 빠지게 일군 재산 뜯어먹고 호의호식하시면서 뒤로는 내 딸한테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하셨습니까? 서윤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일갈하자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15 아이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윤의 차가운 말에 시어머니는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아들 타령하며 내 딸의 일기장을 찍고 어린아이의 영혼을 짓밟은 대가가 바로 이거예요. 서윤아, 그건 내가 입이 뚫려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싹 다 고칠게, 응? 손녀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면 하마. 시어머니가 처절하게 매달렸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차가운 빗 속에서 무릎 꿇고 비는 이 꼴, 이건 내 딸이 홀로 방 안에서 숨죽여 흘렸던 피눈물의 값입니다. 서윤은 비참하게 널브러진 가해자들을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이 정도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내 딸 입에 한 번만 더 더러운 그 입 올리거나 내 주변에 얼씬거리면. 서윤은 철창 너머로 시어머니와 태훈을 번갈아 보며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민사소송이든 형사고발이든 합의 없이 끝까지 갈 겁니다. 당신들 남은 평생을 빚구덩이와 재판장 문턱에서 보내게 만들 테니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십시오. 서윤이 매몰차게 뒤돌아서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땅을 뒹구는 소리와 태운의 짐승 같은 절규가 맴돌았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복덩이를 제 발로 걷어찼어. 서윤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빠 살려줘, 수아야. 하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뒤였고 엎질러진 물은 영원히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화면이 전환되어 며칠 뒤 맑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고요한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평온한 얼굴로 책을 읽고 있던 수아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서윤을 향해 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회사 다녀왔어? 오늘 밥은 내가 할까? 아이는 더 이상 그늘진 얼굴로 방에 숨어 불안한 눈물을 훔치지 않았어요. 어른들의 이기심과 차별이 만든 끔찍한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이의 얼굴에는 다시 제 나이 또래의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가 수아를 다정하고 꽉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맑은 웃음소리가 서윤의 지친 마음과 과거의 상처를 온전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주말에 바다 보러 여행 갈까? 응, 너무 좋아, 엄마. 비 온 뒤 단단하게 굳어진 땅처럼 두 모녀가 서로를 마주보며 그 어떤 폭풍우도 다시는 흔들 수 없는 환하고 단단한 미소를 지었어요. 더 이상 바보처럼 참지 않고 소중한 것을 지켜낸 엄마의 위대한 결단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 어른들의 추악한 욕심 때문에 홀로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15 수아의 일기장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의 미련한 인내를 끊어내고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가 저지른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게 만든 서윤의 단단한 결단이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더 이상 억지로 참지 않고 딸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씩씩하게 걸어갈 두 모녀에게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지지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